몇 년 새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수단 정부군과 준 군사 조직 간의 내전 등 전쟁의 불씨는 꺼질 기미가 없어 보이죠. 이에 그동안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각국은 갑작스레 자국 방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첨단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지식 라이프, 오늘 주제는 훨훨 날아오르는 K방산입니다. 최근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 12국에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방 관련 연구로 이름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기 수출 규모가 전 세계에서 10번째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주요 고객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였고요. 심지어 폴란드는 무려 우리나라 무기 수출의 46%를 차지할 만큼 남다른 K방산 사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어쩌다 한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 됐을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일단 폴란드는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힌트는 불공국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러시아와도 멀지 않고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는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아와 건물이 무너지고 총알과 포탄을 주고받는 살상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일찍이 국방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지출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한국과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그 해에만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K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샀다고 합니다. 총액만 약 20조 원 규모죠. 근데 생각보다 구매가 만족스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 물량으로는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폴란드는 최근에 한국과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협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물량은 180대고 현대 로템이 이 중 117대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가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하죠. 정확한 구매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9조 원에 가깝다는 추산이 있고 이는 한국에서 단일 무기 계약 규모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폴란드가 사랑에 빠진 이 K2 전차, K2 전차의 재원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K2 전차는 120mm 직경의 활강포를 사용합니다. K2 전차의 전면에 달린 주포는 현대위아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것인데요. 자동 장전을 통해 6초마다 한 발, 분당 최대 10발의 빠른 연사가 가능합니다. 강선포가 아닌 활강포 구조이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빠른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강선포는 이 포 내부에 나선형 홈이 있어서 포탄을 회전시켜서 명중률을 높인 디자인이라면 이 활강포는 내부가 완전히 매끈하기 때문에 저항 없이 빠르게 발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빠르게 연사가 가능한 K2 주포의 관통력은 무려 2km 거리에서 800mm 두께의 강철을 뚫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방에 있는 선진 기업들의 전차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도 8km 정도인데다가 정밀하게 표적을 맞출 수 있어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죠. 정말 기술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들이기 위해 2차 수출 계약을 맺을 만도 하네요. K2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9 자주포도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K9 자주포는 무려 세계 점유율 1위에 달하거든요. K9 자주포는 155mm 탄을 사용하는데 1분당 6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주포와 달리 K9 자주포는 관통보다는 강력한 폭발을 만들어서 이 탄 파편을 통해 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특정 목표를 겨냥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시설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셈이죠. 근데 K9의 최대 장점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경쟁사의 자주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는 독일제 PZH-2000 자주포만 해도 이 사거리나 발사 속도가 K9 자주포보다 살짝 우세하지만 가격이 K9 자주포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웬만한 국가들은 당연히 K9 자주포를 선택하겠죠. 게다가 실전에서 파괴력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사용되며 실전 성능의 증거들이 명확하거든요. 심지어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노력으로 엔진 같은 핵심 부품을 포함해서 부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납품도 안정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무려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K2 전차, K9 자주포 외에도 KA-50 전투기, 항공 관제 시스템 등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한국의 방산 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동맹국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 각국의 방위비를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죠.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 미국의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은 기술력이 뛰어나면서도 안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기를 사고 싶은데 한국만큼 뛰어난 선택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격은 저렴하고 납품 시기도 딱딱 맞춰서 배송해주니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은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고 주문 후 배송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니까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K방산, 그 명성답게 한국의 방산주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들어서 K방산주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현대 로템은 295% 올라 코스피 상장사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63%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죠. 방산주들은 숨가쁘게 오른 만큼 최근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웬걸? 방산주가 잠깐 숨고르는 사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21일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2,058억 원치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1,730억 원, 한국항공우주는 180억 원 사들였다고 하죠. 이 기간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2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위가 현대로템이라고 합니다. 마치 외국인 투자자들도 K방산의 성공 가도를 믿고 있는 듯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날아오르는 K방산, 당분간 K방산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이라도 방산주를 좀 사야 되려나요?